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는 6.25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볼 노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25 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가정을 떠나서 전우들과 함께 살게 된 대단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6.25 전쟁 언제 일어나고 언제 끝났는지 다 아시죠?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의 38선 전역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간의 전쟁이지만 몇 번의 반전이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용사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6.25 전쟁, 코리안 워 이러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일 먼저 뜨는 사진 중에 이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냥 사진이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전쟁의 비극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더 슬픕니다. 이 사진은 한 아이가 어느 곳인지 모르는 곳에서 땅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 사진을 보면 뒤에 간판이 보입니다.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이라는 글씨는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맥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입니다. 어머니가 폭격 맞은 가산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고 동생,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자,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세워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그 사진의 그 아이다? 아니다.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가볼까요? 자, 이 아이가 지금은 울지 않아요. 자, 이 장면을 아까 그 사진과 비교해보면 명백하죠. 머리에 기계충 모습이 있고 저 아이가 있는 왼쪽에 저 하얀색 간판을 덧댄.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애타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병 여러분들은 6.25 전쟁과 관련돼서 수많은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 그 사진들에는 무엇이 있다? 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은 사진대로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영상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맥락을 알려주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시간 나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대단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서울 수복시가전, 미 해병대가 이렇게 서울시가 안에서 전쟁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총을 쏘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것은 1950년 9월 26일 한참 인천 상륙작전을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카메라 앵글이 움직이는 이유는 군인들이 찍는 건데 이 군인들이 같이 뛰면서 찍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로 내거리입니다. 종로 내거리에 미 해병대가 지금 인천에서 상륙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셔먼 탱크죠. 대단히 재밌는 건 포실이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은 잘못하면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나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도 사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자, 지금 해병들이 지금 시가전 저게 바로 우리 해병대입니다. 저 한국군 17년대와 지금 보병과 탱크가 같이 시내를 들어오는 장면인데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사진이 이 동영상의 이 부분이 아까 그 사진하고 다른가요? 자, 요것도 지금 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사진과 영상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누가 찍었을까요? 이 영상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부대 미 육군 통신대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미 육군 통신대라고 하는 부대에서 이 영상을 찍는데 앞서 보셨듯이 사진 파트와 영상 파트 2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최전선까지 들어가서 영상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남긴 영상을 군부대로 계속해서 보내다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미국 국립기록보존청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방부와 또 우리 정부에서 이 영상을 구입해서 여러 용사들, 장병들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는 뭐냐? 만약에 영상만 있었다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당시 미 육군 통신대는 영상을 찍을 때는 반드시 콘티를 남겼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계급이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신다면 새롭게 보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신은 지금 38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Third Rock Division이라고 돼 있죠. 저희가 어디냐? 여러분들 서핑하러 양양에 가시면 38선 휴게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따 사진에 보여드릴 텐데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서로 웃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영상이 있다는 것을. 자, 보세요. 지금 3, 4단입니다. 우리 백골 부대 용사들이 열심히 지금 웃으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 38선을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자, 군인들이 거의 주머니에 손 꽂고 입수 보행하고 있죠? 거의 끝났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38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영상팀이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악수도 하고 연대장하고 당신은 지금 38선을 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핑하러 양양 가시면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자, 이겁니다. 지금 38선 휴게소라고 되어 있는 바로 여기. 그리고 그 밑에는 백이기가 이 친구들이 매년 10월 1일이 되면 이 행사를 다시 재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을 했는가? 여러분들 그날 여러분들 부대에서 특식 먹잖아요. 생일날 특식 먹는데 왠지는 알고 먹어야죠. 자, 보세요. 원래는 육군의 날, 해군의 날, 공군의 날이 따로 있었어요. 가장 먼저 창설된 부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해군입니다. 해군 여러분 큰 소리 치세요. 바로 1945년 11월 11일 날 해군이 창설됐습니다. 손원일 초대 참모총장이 해군을 창설했어요. 그 다음에 1946년에 1월 15일에 국군 1연대가 제일 먼저 창설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육군의 날은 1월 15일이었습니다. 육군의 날은 1월 15일, 해군은 11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 가장 늦어요. 아무래도 비행기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1956년에 이 세 개의 날을 합친 국군의 날이 나오는데 그게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죠? 아까 38선 돌파가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해병대는 어떠냐? 물론 해병대도 있습니다. 해군이 창설된 며칠 후에 우리 자랑스러운 해병도 창설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1사단 용사들 큰 소리 한번 쳐도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 그 당시에 적의 수도죠. 평양에 탈환한 장면인데 50년 10월 17일입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 지금 나오는 군인들이 다 1사단 장병들이에요. 1사단 장병들이 평양역을 통해서 지금 평양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어린 인민군복으로 너 총 안 쏠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양시 철도에서 평양역에서 지금 이게 지금 대동강 철교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총 쏘는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전투를 하면서 서평양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기와집고를 지나가고 있죠. 다 총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게 지금 소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저 밑에는 포로들이고요. 저 소대장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밀번 군단장입니다. 사실 여기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래 미 1군단에는 3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 1기병사단, 노란 방패에 말머리 있는 부대, 위워 솔저스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죠? 그 부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 24사단,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1950년도 6월 달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미군 부대.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부대가 우리 국군 1사단이에요. 그래서 38선을 돌파하고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할 때 어떻게 명령을 받았냐면 미 1기병사단이 왼쪽, 미 24사단이 오른쪽, 이 두 개의 부대가 평양으로 진격하도록 했고 우리 국군 1사단은 후방에서 전장 정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군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자 백선엽 장군이 군단장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미 1기병사단은 양보를 안 했고 미 24사단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1기병사단과 우리 국군 1사단이 누가 먼저 평양에 들어가느냐가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군 1사단은 밤이고 낮이고 없이 달려갔습니다. 탱크가 뒤따라왔대요. 우리 국군이 먼저 뛰어가면 나중에 탱크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누가 먼저 점령했을까요? 국군 1사단이 반나절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군 1사단의 사단장인 백선엽 장군이 밀번 군단장에게
평양 내거리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육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군 이야기를 또 해야죠. 사실 해군 장병 여러분들은 6.25 전쟁하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군은 진 적이 없어요. 해군은 말이죠.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고 나서도 북쪽 섬들을 다 해군이 실질적인 지배하고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전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들은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들의 첫 번째가 뭐냐? PC-701이라는 백두산함입니다. 이 백두산함은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전투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 나기 전에 해군과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배를 한 척 삽니다. 그게 미군이 쓰던 배를 사서 1950년 4월 10일에 진해 해군기지에 돌아와서 배 번호를 PC-701함이라고 받고 별명이 백두산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4대가 더 들어오는데 PC-702, PC-703, PC-704,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중에 PC-701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쟁이 터지고 진해에서 출전을 한 이 PC-701함이 부산 앞바다에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데 북한군 수송선에 특수부대 6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 상륙하려는 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격침을 시키죠. 만약에 그 배를 격침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특수부대는 부산에 상륙했을 거예요. 부산에 상륙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 우리 PC-701 백두산함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영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PC-703 삼각산 배지요. 삼각산호. 이 배를 한번 보시면 지금 40mm 주포를 청소를 합니다. 해군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배도 닦고 우리 그 해군 용사들이 이분이 바로 이성호 중령님이십니다. 함장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50년 12월 17일로 돼 있는데 이 17일에 이제 이게 바로 단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부대에 여기 703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부대에 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엔 공군이죠. 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 공군은 10명의 조종사가 일본의 이다찌개 미 공군 기지로 그 다음날 바로 갑니다. 왜?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군하고 협약을 해서 전투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스탕이라고 하는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급하게 빨리 조종수를 배우고 7월 2일에 10대를 끌고 대구로 이분들이 직접 끌고 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7월 3일 날 이분들이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7월 3일을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대구 비행장의 50년 8월 3일자의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대구 시내예요. 대구 시내 모습을 지금 찍은 거고, 자,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군이죠. 미국 마크가 있는데, 자, 지옥 보세요. 카메라를. 자, 이게 무슨 마크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우리 태극 마크입니다. 태극 마크를 단 무스탕기예요. 10대 와 있는 것 중에 지금 한 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스탕기도 말이죠. 해군하고 마찬가지로 공군도 근대 등록문화재로 한 대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해병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해병대는 51년 2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흥만 일대 도서 확보 작전이라는 작전인데, 이게 해병들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작전인데, 이 영흥만이 어디냐면 원산 앞바다입니다. 원산 앞바다에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데 원산항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51년 2월에 미 해군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국 해군과 해병들한테 여기 좀 점령해달라. 그래서 51년 2월 14일 영흥만 입구에 있는 여도라는 섬, 가장 중요한 섬인데요. 이날 상륙작전에 우리 해병들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5개가 되는 소도, 대도에서 쭉 하고 3월 4일 마지막 황토도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대전원에 막을 내려서 그 서해안, 동해안의 그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배가 83번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경순양함 미 해군의 맨체스터호라는 배입니다. 이 배에서 먼저 이제 작전을 펼친 다음에 우리 해병들이 상륙하는데, 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배 보세요.
자, 지금 포를 쏘죠. 지금 우리 이게 해병들입니다. 지금 이게 황토도 내려는 모습이에요. 황토도에 내려가지고 3월 4일 날 51년 지금 이 추운 날 내려가지고 뛰어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작전입니다. 자,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저 멀리가 원산 앞바다고 원산만을 제어하는 지금 우리 자 태극기 난리죠. 대단한 겁니다. 이 미군들은 하지 못했던 그래서 태극기 앞에서 마지막 작전을 펴는 그래서 해병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51년 3월 4일 황토도 작전이었고요. 그럼 전쟁 중에 민간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볼까요? 50년 12월 28일 여러분 이때쯤 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50년 6월 25일 날 전쟁 터져서 서울에 피난 갈 때는 정신없이 갔어요. 막 못 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는 짐을 제대로 싸서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 정부에서 이제 피난 가라고 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엄마가 아이들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전쟁이 나면 자전거나 이 리어커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한강철교가 끊어졌잖아요. 저 부분 끊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리어커를 끌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지고 짐을 해체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고 할머니는 손주들이 이렇게 부축을 하고 아이는 수레바퀴 하나만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끊어진 다리를 넘어서 위에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이어져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영상이 어느덧 마지막 영상인데 여러분들 공병대에 근무하고 있는 용사들 계시나요? 우리가 해외 파병을 하는 일이 있죠. 여러 나라를 가잖아요. 동티모로도 가고. 자, 보세요. 요 영상 혹시 가평에 집이 고향인 용사들 있으면 주의 깊게 보세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가평 읍내인데요. 가평 읍내에서 아이들 둘이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 44단이 당시에 가평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평에 학교가 없이 학생들이 가평에 있는 천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강씨 가평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가평군청의 군수 두 분이 미 44단 사단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건물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공병대도 있고 그러니 조그만 막사 하나만 지어주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44단 사단장이 참모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참모장이 가평군청에 와서 설명을 듣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 자, 지금 현장에 온 거예요. 자, 학생들이 지금 밖에서 쉬고 있다가 뛰어들어가죠. 자, 손님 오셨으니까 자, 아이들이 지금 같이 영어 선생님과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그러니까 이 미군이 보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탱크 위에 군인들이 올라가고 있죠. 이들이 뭘 하나 잘 보세요. 자, 헬멧에 뭘 하죠? 자, 이거 뭘 내는 거. 저 포탄 껍데기에 뭘 내죠? 저게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44단 사단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자. 그런데 군대 44단이 가지고 있는 물자로 지어도 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장병들에게 이 취지를 알리고 1달러씩 모금을 받자. 그래서 이 내용의 모든 44단 장병들이 1달러씩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은 1달러를 가지고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 저기 보시면 가평 미드스쿨 44단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저 부대 마크를 잘 보세요. 저 부대 마크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4단은 지금도 있는 부대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방위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방위군이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 부대인데 캘리포니아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샤인이죠. 그래서 해입니다. 햇볕이 쫙 퍼지는 모습을 44단의 이제 상징으로 했는데 자, 지금 44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첫 삽을 뜨는 겁니다. 만세를 부르고 있죠. 만세를. 그래서 이제 그 미군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가평의 모든 어르신들까지 전부 합세를 해서 학생들도 등교할 때 뭐 벽돌도 짊어지고 가고 할아버님도 나오셔서 나무못 만드는 거 보시고 이렇게 모든 가평군의 모든 사람들과 군인들과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건물을 짓고 이제 그 건물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44단에서 와서 자기들이 도와줬다는 뜻으로 저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비석은 가평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학교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는 문제가 나와요. 가평에 가서 가평 사람들이 44단 사단장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단장님 이름을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단장 이름이 클리랜드 소장이었는데 클리랜드 장군이 고사를 했어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측 이름을 쓰고 싶으면 잠시 기다려라. 그래서 참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44단 장병 중에
가평 전투에서 가장 먼저 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카이저 상병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저라는 이름을 따서 저 학교의 이름이 가평 가이사 중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가이사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지금 가평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이사가 끼니까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평 중고등학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도 미 44단에 그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지금도 가평 중고등학교 졸업식 한 달 전쯤에 미국 캘리포니아 호텔에 모인답니다. 왜 모일까요? 그분들이 지금도 장학금을 내요. 지금도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그래서 클리랜드 장군도 지금 돌아갔지만 그분도 돌아가기 전에 그 부인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거기다 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할아버지 계시죠? 저분이 그 당시에 가이사 중고등학교의 졸업생이에요. 저분이 일생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분이 어떻게 됐느냐? 은퇴를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마다가스카라는 곳에 가서 저분이 똑같이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군들이 해외 파병 나가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마을회관도 짓고 바로 이런 전통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마움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겠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전투병도 가지만 이렇게 대민, 공병이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군인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왜?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전쟁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전투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보신 내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용사 여러분, 여러분 건강히 군생활 끝나는 그날까지 전우들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 제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나에게 그런 때도 있었구나 하는 추억이 어린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를 소설로 담은 책, 킹 세종 더 그레이트. 5년 전 처음 한글을 접한 미국 인기 TV 시리즈 작가 조 메노스키.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훔친 세종대왕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는데요. 외국인이 바라본 한글의 탄생과 세종대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책, 킹 세종 더 그레이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과 에세이를 한 권에 담은 책, 디 에센셜 조지 오웰. 해악과 풍자로 현실을 비판하며 예술로 승화시켜온 조지 오웰의 대표작을 엮은 책인데요. 디 에센셜 조지 오웰에 담긴 대표작 1984와 에세이 7편을 통해 저자의 작품 세계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문제를 성찰해보는 책, 디 에센셜 조지 오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미스터리 장편소설,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이 생생히 반영된 작품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정통 미스터리의 묘미가 한 권에 녹아 있습니다.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재미와 신선한 캐릭터의 등장으로 독자를 사로잡은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입니다.